원하는 행위의 성공률이 99.99% 이상이어야 돼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너무 비싸다는 건데요. 전반적으로 좀 안타까운 상황이네요. 현재 드럼 로봇은 이제 입력된 음악만 연주하는 것이 아니라 음악을 듣고 즉흥적으로 연주할 수 있는 단계까지 왔고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 과학의 요즘꽃 MC 기우입니다. 예전 로봇은 다 이런 식으로 말할 거라 생각했는데요. 녹음된 혹은 창조된 한 톤의 목소리로만 로봇의 음성이 지향될 것이라고 예측했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요즘 우리가 눈으로 보는 로봇들은 전혀 이렇지 않죠. 로봇을 AI와 연결짓지 않고 얘기하는 것은 더 이상 불가능하다고 느껴질 정도로 연관되어 있고 AI가 발전됨에 따라 마치 사람이 말하는 것과 같은 자연스러움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현 로봇 발전은 어디까지 이루어졌는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봇에 관해 오늘 같이 얘기해 주실 분으로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 AI 로봇연구소 인공지능연구단 책임연구원으로 계신 임세혁 박사님 모셨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음악인공지능과 인간형 로봇을 연구하고 있는 임세혁 박사입니다. 그리고 학생 패널로는 로봇에 관심이 많을 뿐 아니라 과학을 통해 더 좋은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큰 꿈을 가진 김민준 학생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과학을 통해 세상을 더 좋게 만들고 싶은 꿈을 가진 서울 설해초등학교 4학년 김민준입니다. 어릴 때부터 로봇과 인공지능에 관심이 많았고 요즘은 로봇이 사람의 삶을 어떻게 바꿀지 궁금해하며 공부하고 있어요. 오늘 박사님과 함께 로봇에 대해 더 많이 배우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민준 학생은 과학을 통해 더 나은 사회를 만들고 싶다고 말해주셨는데 혹시 방법도 생각해 보셨을까요? 네,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활용되는 친환경 에너지를 더 많이 쓰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다른 방법으로는 노약자나 장애인분들이 불편함 없이 살 수 있도록 집안일을 도와주는 로봇이나 외출할 때 도움을 주는 로봇이 있다면 보다 편하게 생활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과학기술을 잘 활용해서 모두가 더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 싶어요. 마음가짐만은 민준 학생이 전문가 패널에 앉아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부끄럽게도 저는 민준 학생과 같은 나이에 그냥 로봇이 나오는 만화를 보면서 좋아하고 보고 있었던 기억밖에 없었거든요. 떠올려보면 그때는 제가 어른이 되었을 땐 이미 휴머노이드 로봇들이 일상에서 사람과 같이 어울릴 거란 기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의 이런 기대감을 약간 충족시켜주는 시작이 박사님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박사님에 대해 조사를 했을 때 드럼 로봇을 개발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박사님께서는 혹시 드럼 로봇을 어떤 이유로 개발을 하시고 현재 어느 정도까지 연구가 되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처음에 드럼 로봇을 연구한 이유는 제가 음악을 좋아하는데 사람들에게 음악으로서 감동을 주고 싶은 로봇을 만들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무슨 악기를 연주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 드럼이라는 악기에 주목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드럼을 치는 동작이 기술적으로도 굉장히 흥미롭고 재미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굉장히 빨리 움직이면서도 그리고 그 동작을 판단하는 과정 자체도 굉장히 흥미로운데 드러머들을 보면 이제 사전 연습이 거의 없이 그냥 악보를 보고 그냥 바로 치거든요. 근데 그게 의미하는 게 우리 몸 자체에 이미 익숙해진 패턴이 있어서 그 근육에 대한 기억을 불러와서 즉흥적으로 연주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점을 이제 로봇에 적용하는 것을 연구하고 싶었고요. 현재 드럼 로봇은 이제 입력된 음악만 연주하는 것이 아니라 음악을 듣고 즉흥적으로 연주할 수 있는 단계까지 왔고요. 최근에는 휴머노이드 로봇 2대가 서로 연주를 주고받는 듀엣 드럼까지 개발이 된 상태입니다. 와, 박사님, 정말 대단한 로봇을 만드셨네요. 저도 어릴 때 데니송 박사님의 로멜라에 방문해서 축구하는 로봇 다윈을 본 적이 있어요. 그때도 신기했지만 현재의 로봇은 훨씬 더 많이 발전한 것 같아요. 하지만 여전히 궁금한 점이 있어요. 박사님, 생활형 로봇은 사람을 직접 도와주는 로봇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휴머노이드 로봇은 왜 만들기 그렇게 어려운 걸까요? 그렇죠. 아직도 산업 현장에서는 팔과 다리 역할을 해주는 매니퓰레이터 형태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 사람처럼 행동하는 로봇은 찾아볼 수가 없는데요. 민준 학생의 질문에 대한 답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기술적인 이유와 산업적인 이유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아직 필요한 기술들이 안정적으로 작동을 안 해요. 유튜브를 포함한 이제 매체에서는 성공한 영상들만 보여주지만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우리가 실제 생활에서 사용하려면 원하는 행위의 성공률이 99.99% 이상이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을 100번 전화를 걸어서 한 번 통화에 실패한다고 하면 뭐 그 정도는 넘어갈 수 있겠죠. 근데 휴머노이드 로봇이 설거지를 하는데 10번 물건을 잡을 때마다 한 번 정도 힘을 너무 세게 줘서 식기를 깨트려요. 그러면 이건 못 쓰는 거죠. 결국 어떤 장치가 이제 물리적으로 움직이는 경우에는 이런 기준이 훨씬 더 높고 이 기준을 아직 만족시키지 못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산업적인 이유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너무 비싸다는 건데요. 전자기기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쪽 부분에서 기술 발전이 계속 되니까 가격이 싸지는데 모터와 관련된 기계 부품들의 가격은 싸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수백 개의 부품을 조립하는 과정도 아직까지는 수작업으로 하는 경우도 많고요. 또 이 과정도 시간적 비용과 인력 비용이 많이 듭니다. 자동화가 되어 있는 자동차와 달리 휴머노이드 로봇은 아직 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기업들도 없고 생산 시설도 없는 상황입니다. 전반적으로 좀 안타까운 상황이네요. 네. 이런 와중에 전 세계적으로 휴머노이드 로봇을 사람이 행동하는 것과 똑같이 만들려는 노력들이 보이기는 하더라고요. 최근 중국에서 열린 로봇 축구 대회가 이런 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관련해서 박사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좀 궁금합니다. 네, 유튜브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경기 진행이 잘 안 됩니다. 대회에 참가한 로봇들이 보면은 이제 보행 성능이 안정적이지 않아서 계속 넘어지고요. 너무 많은 로봇들이 있었어요. 3대3 진행이었던 것 같은데 로봇이 모여있는 상태에서 한 대가 넘어지니까 우르르 다 넘어질 수밖에 없었고요. 로봇이 막 실려나가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공이 있으면 이제 그냥 달려드는 방식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더 생기죠. 계속 엉키거든요. 그래서 아마 중국에서의 로봇 축구 대회는 주최 측도 이제 로봇의 기술 수준을 몰랐던 것 같고 참여한 쪽에서도 경험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대회부터는 구성과 로봇을 운용하는 방식이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존에도 로봇컵이라고 하는 로봇 축구 대회가 있었는데 큰 사이즈의 경우에는 한 팀당 2대 로봇만 운영을 해요. 그래서 어떤 룰을 적용했는지는 모르지만 로봇끼리 좀 떨어져서 이제 움직였던 것 같아요. 이런 점과 비교해 봤을 때 이번 중국에서의 로봇 축구 대회는 기술적인 수준 자체는 좀 낮은 경기였다고 생각이 되지만 다만 실생활에서 조금 더 가까워지려고 시도했다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박사님, 생활 속에서 로봇이 사람을 도와줄 수 있으려면 실제 환경을 잘 이해하고 행동할 수 있어야 하잖아요. 혹시 이런 실생활 환경을 테스트하는 다른 대회가 있을까요? 로봇컵 같은 축구 경기 말고도 어떤 대회에서 이런 연구가 이루어지는지 궁금해요. 최근에 이제 보도 자료를 보면 축구도 있고 마라톤, 격투 뭐 다양한 대회가 있는데요. 그 대회들 중에서도 사람처럼 움직이게 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단지 대중들이 로봇 대회에 흥미를 가질 수 있는 종목을 하나 고르라고 하면 저는 격투기가 가장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차원적 지능이 필요해요. 이제 구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축구 같은 경우만 봐도 이제 패스가 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안 그러면 재미가 없죠. 네. 또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넘어져 버리면 경기 운영 자체가 안 되죠. 네. 그런데 격투기는 고차원적인 지능이 크게 필요하지 않고요. 또 넘어져도 계속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관중들이 이 로봇이 넘어지는 것 자체가 경기의 일부분이라고 이해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런 대회들이 꾸준히 열려서 대중의 관심을 많이 받으면 참가자들도 경기 수준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고 이에 따라 로봇의 행동 결과가 좋아진다면 세계적 휴머노이드 수준을 대충 짐작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겠네요. 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휴머노이드 관련 대회가 이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그런데 박사님, 로봇이 꼭 사람처럼 생긴 휴머노이드 형태만 있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혹시 다른 형태의 로봇이나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는 로봇들도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로봇이라고 하면은 꼭 팔다리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사람같이 팔다리가 있는 형태는 로봇 전체에서 사실 얼마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로봇을 휴머노이드 로봇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드론이라든지 매니플레이터, 바퀴 기반의 로봇이나 이제 곤충 로봇들도 다 이제 로봇이고요. 저는 민준학생이나 요즘은 과학을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로봇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먼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좀 생각을 해요. 로봇은 외부의 환경을 센서라는 장치를 통해서 인식을 하고 그렇게 획득된 정보를 조합하거나 해석해서
어떤 판단을 내려요. 그리고 이 판단을 근거로 해서 물리적인 행동을 하면은 이제 그걸 로봇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지하철을 이용하거나 혹은 이 빌딩에 갔을 때 사람들이 가까이 오면 작동하게 되는 에스컬레이터가 있죠. 그것도 개념상 로봇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박사님, 마지막으로 궁금한 게 있는데요. 로봇 산업이 발달하면서 편리한 점도 많아졌지만 한편으로는 사람들의 일자리가 로봇으로 대체되어 감에 따라 걱정이 많은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이 부분은 제가 거짓말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앞으로 30년을 내다보고 이제 답을 하자면 많은 부분이 대체가 될 겁니다. 그런데 10년 정도를 내다보고 이야기를 한다면은 크게 두 가지 분야가 대체가 될 것 같습니다. 첫째는 굉장히 힘들고 위험한데 어느 정도 단순한 움직임을 필요로 하는 일. 그리고 둘째는 기존의 사람들이 돈을 너무 많이 받으면서 했던 일. 두 가지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기본적으로 로봇이 굉장히 비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봇이 산업계에서 활용되기 위해서는 투자의 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의 경우 일이 힘들고 위험해서 일할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는 로봇이 비싸다고 하더라도 이제 활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 두 번째 경우는 물론 기존처럼 사람들이 할 수 있지만 상품을 더 저렴하게 생산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로봇으로 대체되는 경우인데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런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로봇이 입력한 행동을 반복하듯 저는 오늘도 클로징이 다가왔음을 암시하는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민중학생처럼 로봇에 대해 관심과 알고 싶은 게 많은 학생들, 그리고 요즘 과학 시청자분들에게 해주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다면 혹시 어떤 게 있을까요? 아마 이 방송을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이 많이 볼 것 같은데요. 어린 시절에 공부하는 마음가짐에 대해서 좀 조언을 해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는 중고등학교 때 음악을 싫어했어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음악가가 될 일은 거의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 결과적으로 틀린 생각은 아니었지만 저는 현재 음악을 연주하는 로봇과 그에 대한 음악 인공지능을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은 여러분들이 어느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활용되는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그런 시대가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영수가 아니라는 이유로 등한시하거나 관심을 의도적으로 배척하게 되면은 결국 그런 지식과 기술이 생활에서 더 직접적으로 활용되는 것을 상상하기가 어렵게 돼요. 그래서 생활하면서 모든 것을 경험하고 관심을 가지는 것이 공부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준 학생이 오늘 좋은 질문 정말 많이 해주었는데 궁금증이 다 풀렸을까요? 네, 오늘은 저에게 정말 뜻깊고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평소 로봇에 대해 궁금한 점이 많았는데 박사님의 말씀을 통해 많은 답을 얻을 수 있어서 정말 좋았고 로봇에 대해 더 깊게 이해할 수 있었으며 제 꿈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어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소중한 경험을 하게 해주신 요즘 과학에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두 분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더 이상 AI를 제외하고 로봇을 얘기할 수 없다고 오프닝에서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멘트를 다시 해보고자 합니다. 부디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로봇이 아닌 이롭게만 사용되는 로봇이 많이 개발되어 사람들이 더 풍요롭고 여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요즘 과학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번에 더 흥미로운 과학 뉴스로 다시 만나요. 그럼 안녕!